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레벨업 수학과학 전문 지금 원장 맡고 있는 이재들입니다. 여기 우리 학부모님들도 꽤 계시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제가 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저희가 아시겠지만 좀 12년 정도 그 청라중학교 앞에 중흥 S클래스에서 이제 수학과학 아이들 이제 지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로 지난주부터 이전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저희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어떤 입시 정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에는 저희가 이제 차후에 계속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어머님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학원을 조금 더 많이 설명드리고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목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그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선생님들 대다수가 사실 고려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원장 선생님 잠깐 일하셔서 선생님들 잠깐 다 앞으로 나오시죠. 나이스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박교수님도 오시고,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중등 맡고 있는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중등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그 나이쌤, 그리고 우리 초등, 중등 맡고 계신 우리 박교수입니다. 저희 그 학원이 레벨업 수학과학 전문학원이 걸어온 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중흥 S클래스, 청라중학교 앞에 중흥 S클래스에서 공부방을 12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뭐 중흥 수학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간을 지내면서 수능 만점 졸업자, 이제 수능에서 이제 수학 만점 졸업자죠. 전과목 만점은 아닙니다. 수능 만점을 졸업한 박소연 변호사 이제 좀 이따 좀 보여드릴 건데 10월 23일 오후 3시에 그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이번에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공부를 했는지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또 서울대 뭐 카이스트 동시에 합격하고 뭐 스카이도 많이 좀 보냈고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 일일이 다 이렇게 좀 작게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남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좀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좀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선배가 후배를 끌어주는 이제 명문 학원이다라고 이제 제가 좀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게 학생들이 고3 때 졸업을 하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설명회를 좀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노하우를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박소연 변호사 수능에서 수학 만점 받은 미철배고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초음고 그 당시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교감선을 가셨는데 수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수학 선생님이셔서 아버지께서 수학을 근데 저도 저희 아이들 사실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직접 지도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고3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이런 선배들, 이런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2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재 학생 뭐 대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카이스트 동시 합격한 이진재 학생, 이따가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 고등부 어떻게 지도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청라고 나와서 서울대 합격한 이범수 학생, 그 다음에 청라고 졸업하고 고려대 간 장승영 학생, 그다음 미추홀외고에서 고려대 간 김윤민 학생, 이런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다 이렇게 설명회를 좀 해주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특강비를 받고 졸업하는 게 레벨업의 어떤 전통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재 학생이 지금 설명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레벨업 수학과학 전문학원은 어떤 롤모델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재물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천에서 초중고를 다 이제 나왔고, 인천 서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재물고등학교 도서부가 이제 제가 만든 레벨업 수학과학 전문학원의 롤모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재물고등학교 도서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한 건물이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도서부가 아니라 도서실이 아니라 이제 도서관을 이제 15명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여기에 그런 글이 있죠. 항문의 길, 이 길은 멀고도 험한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멀고도 험한 길이죠, 이 학문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저희 교육 철학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쉽게 공부를 하고 빨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정보를 걷고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인해여고 도서부하고 이제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인해여고 도서부도 되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학부모세요. 학부모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여기 이제 지금 현재 학부모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유니버시티로 1월에 이제 이사를 오세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한 자리를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친구를 잘 만나면 서울대는 그냥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을 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고등학교에 갔는데 도서부 15명 중에서 서울대 1명 가고, 뭐 연대 2명, 그리고 뭐 고려대, 한양대, 지금 다 동기들도 되게 잘 갔고요. 그리고 선배들 중에 서울대 3명, 뭐 의대, 한의대, 뭐 이런 식으로 선배들하고 또 저희 동기 후배들하고 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냈거든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같이 선배들과 후배들 간에 같이 묻고 같이 대화하고 하나하나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우리 레벨업 수학과학 전문학원에 연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방 운영을 했고, 이제 그런 결과가 하나씩 이제 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배들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 집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쪽에 신현동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 하늘채죠. 예전에 신현주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시까지 가는데 선배보다 2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시 40분까지 제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쭉 15명이 있어야 됐거든요. 안 그러면은 좀 혼났어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오전에 좀 정신교육도, 너희들은 공사보다 뭐 점심 저녁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책도 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정신교육도 받고 같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확장 이전하면서 이벤트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10월 16일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일요일 아침 7시에 학원에 모여서 오전 5시간 공부하기 시간을 딱 지켜야 됩니다. 이거 자율적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와서 그럼 제가 이제 아침 7시부터 8시 50분까지 먼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무슨 책이나 갖고 와도 됩니다.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챙겨와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8시 50분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같이 갑니다. 아침을 다 사줄 거고요. 그래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가든지 더 남아서 공부하든지 이런 이벤트를 못해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하려고 해요. 물론 좀 피곤하겠지만 저도 옛날 추억을 이제 다시 되새기면서 아이들에게 일요일이 얼마나 길고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정말 길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일찍 자라고 말을 해요. 이따도 이제 그 진권영 씨 인터뷰도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충분한 잠을 자면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쫓기듯이 막 학원 커리큘럼, 학원 숙제 막 이런 거에 쫓기듯이 공부를 하면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공부가 아니라 끌려가는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리한 스케줄을 하게 되고 그러면 몽롱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면 효율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학원에 와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는 그게 저희의 비결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지금 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해가 아닌 완벽한 이해. 진권영 씨, 제가 상담을 사실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진권영 씨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부도 부담감을 갖게 되면 역효과가 난다. 점수에 집착하면 첫 몇 학기 정도는 좋은 학점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한번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투수가 처음부터 퍼펙트 게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마운드에 오를 경우 안타 하나 맞는 순간 평정심을 잃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버드 만점 수석 졸업자죠, 진권영 씨가. 근데 뭐 더 놀라운 거는 4년에 졸업을 하는 걸 남자는 다 4년에 졸업을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리죠. 근데 3년 만에 이제 조기 졸업을 했고요. 모두 다 올 A를 받아서 이제 만점으로 수석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진권영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공부를 했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니까 질문하기가 조금 뻘쭘한 거죠. 그런 좀 어떤 압박감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을 못했다 그래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교수님한테, 이 선생님한테 내가 안 물어보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자기가 솔직하게 질문을 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고려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질문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교수님도 이렇게 고대 교수님이고 저랑 같은 부원 선생님 같은 그때 이제 동기였으니까 저희 50명이었거든요. 같은 이제 물리학과에서 같이 있는데 부원 선생님도 별로 질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소관이 않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진권영 씨는 그거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솔직하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부분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 그게 내 공부의 비결이었던 것 같다. 이런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더 좋아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돼야지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뭘 모르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언가 해줄 게 있고 도와줄 게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저희가 해줄 게 없죠. 그러면 저희는 계속 점검을 해야죠. 근데 그 점검을 하는 게 뭐 테스트를 본다. 그럼 부모님들은 테스트 보면 이제 그 점수를 보시면
일단은 안심이 되시겠죠. 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스트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그 진권영 씨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저희하고는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점을 맞은 자신만의 공부 비법이 있다면 무엇이냐? 지름길 찾지 않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도서부 앞에 있었던 그런 멀고도 험한 길인데 그 멀고도 험한 길이 공부의 길인데 그거에 대한 지름길을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도를 제대로 거두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좀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그 길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요점 정리나 기출문제 풀이 등을 통해 최소 시간을 투자해 최대 효과를 보려한다. 물론 그 방법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내용을 100% 소화할 수 없다. 요점 정리나 족보로는 습득할 수 없는 10에서 20%의 학습 내용이 최상위권과 상위권, 중위권을 가른다고 본다.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디테일까지 충실하게 공부해야 한다. 나는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평소 꾸준히 공부했다. 잠은 보통 4-5시간씩 잤다. 시험 기간이나 논문 제출을 앞두고 48시간 연속 공부한 적은 있지만 그 이상 밤을 새운 적은 없다. 이건 오타입니다. 4-5시간 아닙니다. 이거 7시간입니다. 예, 제가 기사가 있는데 이거 조금 오타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공부, 대부분 이해가 아닌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저희의 그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부에 잘하는 학생이 앞서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학원이다. 상담을 오시면 이제 학생들이 와서 막 우는 경우도 참 많고요. 예, 되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되게 힘들게 공부한 그 흔적이죠. 너무 이제 길은 알고 싶은데 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을 하기가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다.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알면 된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편안하게 질문을 해라. 이런 게 저희의 진심인데 이 진심을 처음에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편안하게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나를 부끄럽게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2번, 3번 질문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예,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보다 풀이 과정에 더 집중하는 학원이다. 예, 저는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거든요. 예, 그러면 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가 낮다는 거를 이미 검증이 사실 12년 동안 검증을 많이 해왔고요. 근데 그 결과를 내려고 너무 시험 점수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과정의 중심을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이제 학생들 노트를 보면 알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 아이거든요. 딸 이제 4학년 때 노트인데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이제 노트가 여기 4학년 때 노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펴보시면 어디를 펴보더라도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주연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 이 페이지 보시면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딱 보면 이제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미분 공부까지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때요. 근데 저희는 풀이 과정을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의 노트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과정을 중시하는 학생들은 지금 2011년도죠. 2011년도 지금 초봉고등학교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시은이는 포항공대 갔거든요. 포항공대 간 친구 시험지 때 풀이 과정이 실제 시험지에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네 가지 풀다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급박하게 이렇게 빨리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기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사실 이런 풀이 과정 연습을 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특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오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잘 안 고쳐지는 편이에요. 사실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공부보다 이제 실질적인 공부를 추구하는 학원인데 이 부분은 뒤에 어떤 그런 커리큘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뭐 몇 달에 이제 이걸 끝내고 이런 어떤 대형 학원들이 많이 쓰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 같은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제 학생이 부모님께 신나서 말하는 학원이다. 사실 저희가 이제 되게 이런 반응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어저께 와가지고 이제 첫 수업하고 그저께 와서 첫 수업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을 오는 친구인데 인천대 영재를 붙었어요. 인천대 영재를 붙었는데 이제 학원 커리큘럼 때문에 한 번만 수업을 갔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고2 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상담을 하니까 이 친구도 거의 뭐 울진 않았지만 거의 뭐 울 표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첫 수업을 하고 이제 어머니께 이제 형들 앞에서 한 문제 풀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풀어보고 형들한테 박수 한번 받고 했는데 선생님 만나서 민준이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이가 스승이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정한 선생님은 학교나 학원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만난 선생님처럼 진정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것 같다고. 저와 남편은 엄청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저한테도 되게 행운이죠. 행운인데 아무튼 너무 힘들어 하다가 정말 학원을 매일 오고 싶다고 그런 반응을 보여서 또 너무 저도 되게 행복했고요. 근데 이런 반응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끌려가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그거를 해결을 하면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대1 개별 설명 그리고 초밀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별 진도를 나가고 있고 노트를 정리를 하는 것을 꼭 특히 어린 친구들을 꼭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박필쌤 제가 예전부터 너무 몇 년 전부터 우리 함께 하자고 이렇게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빼다가 제가 좋은 또 인재를 모시게 됐는데 인재 선생님께서 최근에 그 학원에 오셔서 저희 교육 방식을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찰건머리 교육인데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찰건머리 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저희한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 초밀착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게 저희 방식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공부하자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어떤 그릇도 이렇게 볼록한 그릇에는 무언가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이 움푹 들어간 낮은 그릇은 우리가 무언가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무언가를 넣어주고 싶은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넣어줄 게 많아요. 그리고 흡수도 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무언가 좀 이렇게 안다, 좀 교만하고 이런 친구들은 좀 안타깝지만 더 넣어주고 싶어도 조급하게 무언가를 막 땡기려고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오랫동안 지도를 하면서 결국에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게 그런 겸손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느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멘탈 관리죠.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너무 잘 정리가 돼서 오는 친구들은 수학만 얘기를 하고 과학만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편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초등 심화를 어디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사실 제가 뭐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제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심화 문제 중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중학 수학에서 이제 가지고 오고, 또 중학 수학 중에서도 고등 수학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문제를 낸 그런 문제들이 사실 심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 수학은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더 풍성한 중학 수학을 좀 가르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 수학을, 중학 수학도 되게 풍성하게 공부를 해서 고등 수학을 또 접목을 시키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또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부 지도하고 계신 우리 부원장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고등부를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설명 맡은 고등부 이정훈 강사입니다. 방금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얼마 전에 그 중학생이 좀 선행을 한 친구인데, 선생님 이거 고등학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적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 그런 감동을 저희가 계속 받으면서 아이들한테도 조금씩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좀 키워내고 싶고, 이거는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본 교재들인데 저희가 고등 수학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통 처음 입문이나 이제 중학교 거 했다가 고등학교 이제 선행하는 친구들은 보통 약간 쉬워요, 이 교재는. 그래서 예제들이 좀 쉽기 때문에. 근데 책 그 출판사를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써 있는 걸 읽으면 약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예제하고 그 기출 문제들만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이제 하는 편이고요. 넘겨주세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시중 책을 저희가 아이들 수준에 맞게 뭐 상중하로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의 딱 지금 상황에 맞는 교재를 좀 선택하려고 좀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너는 이거 해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볼래? 선생님 저 이거 해봤는데 별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주세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되게 싫어해요. 이거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도 너 이거 되게 많이 했니? 아니래요. 근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엔 또 이거 아이들이 좀 기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이거 하나에 여기 보이지? 144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7, 80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품 블랙 라벨은 요즘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요거 다음에 요거 하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방학 때 너 한번 작정하고 한번 다 같이 도전해 볼래? 요거 한번 도전해서 요건 방학 때 이제 수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까지 쫙 정리해서 학기 중에는 아쉽게도 다 끝내지는 못해요. 대부분 왜냐면 학교 과제도 있고 하니까 방학 때 위주로 풀어서 다시 풀기 정리 이제 영상은 제가 따로 못 만들었는데 틀린 문제만 제가 모아갖고 시험지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얘기고,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제 교재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약간씩 학교랑
타협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플 시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아까 했던 이진재 학생이고요. 단원별로 제가 성취도 평가를 해서 맞춘 100%는 다 맞아서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족한 면을 좀 제가 직접 스스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넘겨주세요. 그 제가 잘한 거에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학생입니다. 서울대 갔던 친구인데 어떤 부분이 조금 모자랐는지 좀 기록을 저도 까먹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거 하면서 왜냐면 5단원까지 하면 1단원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 실수가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아이들 위주로 좀 이렇게 써주는 편이에요. 저도 기록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이런 이제 그 연산을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그려서 이제 이런 것들 그 아이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는 걸 좀 많이 적어 놓으려고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이제 아까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이제 저하고 해갖고 경인교대 합격해갖고 선생님 곧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끝인가요? 네. 일단 이 친구도 3년 동안 저랑 같이 했는데 아까 그 3학년 시험이래요. 3학년 때 중간 기말을 둘 다 100점 맞아서 좀 진기한 기록도 나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아까 이제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바이블 교재가 있는데 그 책이 어려워요. 문제도 어렵고 근데 설명 부분을 정말 잘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처음 부분 제가 아이들 상담을 할 때 학교에서 첫 교재를 뭘 했니 그러면 되게 어려운 책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문제를 푸니까 두 문제는 푸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 수준에 맞게 처음이냐 나중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시험 기간에 자기가 이제 그거를 1학년 때가 아니고 조금 저랑 이제 진행됐을 때 스스로 그 책을 좀 더 한 번 더 복사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다시 좀 정독을 하고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빠른 길이 아니라 문제만 다 풀었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도 있고 예제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과정을 스스로 좀 체득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타겟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거든요. 올해 2022학년도 지금 해운고등학교 중간고사니까 따끈따끈한 올해도 고3 학생들도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저희가 과정을 중시하지만 결국에는 결과까지 만들어진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Q&A 갖기에 앞서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사실은 잘 오늘 이제 듣고 가셔도 되게 좀 많은 걸 얻고 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어떤 교육 철학도 많이 묻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벨업은 입학 전 테스트 보나요? 저희는 다른 데는 이제 다 테스트를 보죠. 저희는 테스트를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저희는 그동안 공부했던 교재와 풀이 과정이 있는 그걸 노트에다 풀었다면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풀이 과정을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제가 3번이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풀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4번, 5번의 오답까지도 풀이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체크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입력해가지고 객관식 답만 해서 점수가 나왔다. 똑같은 90점, 100점이지만 차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풀이 과정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지까지 저희가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다른 게 안 보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씩 다 이제 잡아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막 동그라미가 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보실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동그라미 많으니까 그래도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막 점수 이렇게 보내주면 점수 되니까 그래도 그 정도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그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뭐 중학교 때 9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한 40%, 30%, 40% 정도 되니까 그 친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다 나눠봤잖아요. 4등급까지도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그런 게 안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분명히 뭐 수원, 수투, 뭐 미적분, 뭐 통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봤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테스트 한 번으로 아이를 판단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가 상담하면서 그렇게 봤던 게 대부분 다 맞지만 저희도 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이 학생이 지금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가를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잘 동그라미 잘 돼 있고 프리과정도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죠.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에서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배웠다 그러면 원의 접선의 방정식 유형 형태가 몇 가지가 있지? 그러면은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이죠. 면접. 네, 그렇게 저희가 입학 테스트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화 구술까지 같이 대화를 나눠 보면은 학생의 정확한 현 주소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업은 자체 시험을 자주 보지 않는다라는 요 질문은 뭐냐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단원이 끝나면 단원 테스트는 봐요. 단원 테스트는 보는데 최상위권,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 저희가 이제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부족한 학생들도 있는데,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이 멘탈이 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수학을 풀었는데 오답이 하나도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최상위권 아이들은 멘탈이 털리거든요. 왜 털릴까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다 맞아서. 그런 친구들은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배운 게 뭐지? 사실 그 친구는 어머니한테 뭐 부모님한테 보여줄 100점짜리 점수 결과는 나왔지만 그 시간은 그 학생한테 마이너스죠. 예. 이미 안 거를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를 배워가는 게 공부인데 안 거를 단지 그냥 점검을 해서 부모님들이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수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그거는 저희는 그런 시간은 아깝다. 그런 보여주기식 공부는 저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게 이제 저희의 교육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업은 자체 시험, 어떤 시험을 적당한 정도의 시험을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 시험을 수학을 잘하려면 일단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고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내야 되죠. 그러려면 시험을 보면서 시간제는 훈련도 하는 거 저희도 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시간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머님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레벨업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 받는 곳 아닌가요? 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학생들, 물론 뭐 서울대 만점 받은 학생,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학생들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봐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자르고 안 받고 이런 데가 아니고요. 대신에 선생님들이 좀 힘듭니다. 좀 이렇게 자세가 안 잡혀 있고 이런 친구들은 기싸움도 해야 되고요. 가끔 막 이렇게 저희가 또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 이제 어머님들도 속상하실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케이스를 좀 담아봤는데, 이제 어머님들 오셨으니까 대신 부모님인데 예솔이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솔이를 만난 지 벌써 5개월을 넘어 6개월이 되어가는구나. 처음에 수학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했었고 예솔이와 상담하면서 머지않아 수학이 재미있고 자신 있는 과목이 될 거라고 얘기했었지. 약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생님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하며 잘 따라와준 예솔이에게 고맙고 이번 시험 100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특목고를 준비해보겠다는 예솔이의 아름다운 꿈을 응원하며 선생님도 예솔이와 함께 열심히 수업할 것을 약속하마. 이제 작년에 예솔이가 왔죠. 예솔이가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물었었는데
될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거의 이제 울 정도로 이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1차 방정식 활용을 학교에서 이제 수행 평가를 봤는데 모품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반 정도 이렇게 풀고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왔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되면 사실 수업이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 분명히 수학의 길을 몰라서 그렇지 수학을 금방 잘하게 될 거다. 이제 제가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제가 바로 확신을 드렸고 정말로 몇 개월 안 돼서 100점이 됐고 지난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청라중은 기말고사 한번 보니까 그때도 100점을 맞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좋은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되게 잘하는 수학이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었지만 100점을 맞는 그런 학생으로 됐고 지금은 목표가 원래는 국제고가 목표였는데 지금 뭐 영재고, 특목고, 이제 과고, 이제 또 자사고 여기에서 이제 고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진학을.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그리고 이제 이런 학생들 지금 중2 학생들 문화상품권만 모아놨는데 지금 2022년 7월이니까 지금 기말고사에 만점 받은 학생들이고 아차상 여기 한 문제 좀 틀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다 이렇게 과정을 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진이도 처음에 왔을 때 대화가 되게 잘 되는데 유진이가 분명히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수학을 길을 몰라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스스로 지금 자기가 노트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유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고 나서 수행평가 만점 받고 지난번에 하나 틀렸나? 그래서 이제 되게 자신감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레벨업은 커리큘럼이 없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커리큘럼과 그 형식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만 이렇게 문제집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날짜 딱 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자동차도 사고가 나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는 60인데 지금 100으로 달리려고 하면은 그 속도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10, 20으로 너무 늦게 가도 뭐 의미가 없겠지만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1대1로 개별 지도를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한 그런 속도를 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와서 지금 중학교 2학년 된 친구는 1년 한 6개월 이 정도 만에 중학 수학을 선행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중학 수학을 다 끝내서 지금 고등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가 저희가 안 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굳이 그렇게 짜지 않아도 근데 어떤 친구는 2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2년 반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속도와 그 친구의 어떤 다른 뭐 과목 공부 뭐 그런 성취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커리큘럼이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 우리 학원은 이렇게 이 시간 내에 이렇게 끝내주는 학원이니까 그러면은 무언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조금이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런 옷을 입으면 유리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개개인별로 커리큘럼이 짜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렇게 확장 이전을 또 하면서 학원에 나와서 그룹 수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이제 1대1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혼자 고독한 시간 좀 많이 갖고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룹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영재고 바깥에 붙여놓은 뭐 영재고랑 과거 기출문제 특강이랄지 이런 거 하는 부분도 부분은 이제 커리큘럼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수업이 저희가 주는 아니고요. 대신에 그렇게 짤 때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부가 되고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정말 100%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120, 30%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예, 지금 1시간 조금 안 됐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예, 질문하시고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예, 편하게 이렇게 간담 형식으로 질문 주실 거 있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예, 아니면 이렇게 학원 불러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조용히 또 상담 받으실 분들은 조금 남으셔서 예, 얘기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여기 드린 여기 후기 오늘 설명한 후기 작성 펜 드릴게요. 펜 좀 주시겠어요? 작성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당히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요.